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보복운전 논란으로 민주당 총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 극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겸성공장에 출연한 이경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했던 분이 연락해 왔고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대리운전사 A씨는 최초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경을 비판했던 언론 기사에는 그가 내건 현수막이 있었고 A씨는 거기서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자신이 당사자인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경의 연락처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민주당을 통해서 20여 차례 시도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경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경은 역공작을 의심했고 끝까지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경 부대변인은 망하는 겁니다. 현재 이경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확대가 되었고 현재 2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가짜 증인이라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경 측 변호사는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지만 보복운전은 아니다. 단순 마찰이었다. 내가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하는 등 그의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6년간 대리운전을 줄곧 해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록만 A씨가 제출만 해준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경찰 고소권에도 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경부 대변인은 이 사실관계서 등을 당에 제출했고 총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씨와 이경을 연결시켜준 것은 바로 그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지지자들이 억울하니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걸린 거라고 합니다. 그걸 언론들은 조롱한다고 기사를 내보냈지만 그로 인해 A씨와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경부 대변인은 현수막을 내걸라고 했던 그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방금 나온 이경의 입장문입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실 확인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해 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대리기사님께서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하셔도 저와 연결이 안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리기사님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님께도 감사합니다. 민주당 청원에 동참해주시며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대리기사님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라고 호통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홍보인 듯 홍보가 아닌 보도를 해주신 언론에게도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경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관련 내용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에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김성애 고양갑 후보는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거 2012년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도 정치 신인 시절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색을 당했고 억울한 김경엽은 1인 시위를 하는 등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고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로 인해 김경엽이라는 정치 신인은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인지도는 당선의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화위복이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도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 현재 언론 기사만 보면 오늘 여야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동시에 발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급작스럽게 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저희 어제 저녁에 제가 긴급 뉴스로 들었는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아마도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빈말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전혀 제가 보기엔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태도를 바꿔주십사 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라도 지금 오후 4시에 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그중에서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힘당은 저출생 공약 발표 계획이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 빈말로 하지 말고 약속은 지키자고 당부했던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뒤늦게 발표할 국힘당은 이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저출생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양당의 공약 내용만 그 숫자만 비교하면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약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만들게 된 그 원칙,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 직후 이뤄진 기자와의 질문답 과정에서 그 원칙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할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생각입니다.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나 비혼출산법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곧 여가위에도 열릴 텐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재원에 대한 해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이나 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의 경우 지원 방식은 어떠냐? 아주 획기적인 질문이 맞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재혼 또는 삼혼, 사혼 이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저출생 대책은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 사회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출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혼부부에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재혼 또는 삼혼모에게서 태어났느냐, 비혼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저출생 대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미혼모들이 이제 자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저출생 문제도 역시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예를 들면 신혼부부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1억 원을 지원받을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받는 거죠. 대출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럼 재혼은 언제부터 하느냐? 또는 그러면 미혼모는 언제부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적정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생아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대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완성도 높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저출생 지원 정책은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출생하는 신생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